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이 빠르다는 의견을 받고 조금 느리게 편집해 봤습니다. 느리다 싶은 분들은 배속 설정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 38,000원에 포함된 호텔 조식이에요. 뷔페식으로 크루아상, 커피, 계란, 치즈, 살라미 등등 원하는 대로 가져다 드실 수 있습니다. 뷰도 나쁘지 않은데 다만 공간이 좁아서 체크인할 때 7시, 8시, 9시 중에 한 타임 고르라고 하고요. 그 중에 한 타임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곳은 오전 9시 우피치 미술관 투어 미팅 포인트입니다. 가이드 따라 바로 옆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으로 향해주고요. 이 건물이 전부 우피치 미술관 중 하나입니다. 디귿자로 생긴 우피치 미술관. 입장료는 30유로, 하나로 41,000원 정도인데 미술관 치고는 다소 비쌉니다. 참, 셀카봉은 무기류로 포함되기 때문에 못 들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짐검사 철저히 한 후에 입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곳에선 세계사나 미술 시간에 배웠던 그 수많은 셀럽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카라바조 등 수많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절에 따라서 변화하는 화풍 구경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방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금박 작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게 다 금이래요. 수태고지라는 주제를 여러 화가가 그려놨더라고요. 수태고지는 천사 가브레일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를 고지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처음 알았어요.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작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탈리아는 작품에 저렇게 자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하다는 우라비노 공작국의 초상화도 봐주고요. 우피치 미술관 티켓을 사시면 필리포 리피의 비너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와, 진주 목걸이 디테일 좀 보세요. 눈동자랑 속눈썹 한 올 한 올 디테일이 정말 대단해요. 드디어 우피치 미술관 방문 목적 보티첼리 비너스를 보게 되었어요. 보티첼리 작품은 꽃과 색을 정말 잘 쓰기로 유명합니다. 디자인 쪽에서 아예 색 이름을 저렇게 보티첼리 핑크, 보티첼리 블루 명명할 정도로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색 표현의 대가입니다. 드디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보티첼리의 봄이에요. 발끝부터 꽃으로 휘감고 있는 봄의 여신 플로라이고요. 발 아래 200여 종의 꽃이 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실제 피렌체 지방에서 모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빨간 로브를 두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서 있고요. 좌측에는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산미신이 있습니다. 그 옆에 헤르메스가 지팡이로 구름을 걷어내고 있는데 봄이 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로스가 왠지 큐피드의 화살을 에르메스 보고 있는 신에게 쏠 것 같아요. 이 보이는 실코 표현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역시 이탈리아답게 미술관 천장화 역시 물거리랍니다. 베키오 다리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베키오 다리랑 우피치 미술관은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다만 일반인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빈치 그림을 보고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없다고 그림 포기하고 이후 조각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다빈치의 스승 베로키오 작품이고요. 특징은 발 아래 보시면은 저렇게 물에 잠긴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그림 포기하기 전에 남긴 유일한 회화 톤도돈인데 그림도 뭔가 조각처럼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막내 라파엘로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처럼 회화들이 굉장히 밝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마리아도 뭔가 성스러운 느낌보다는 옆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이 뭔가 따뜻하고 온화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기존의 마리아와 다르게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후부터는 나 르네상스 안 해! 작가들의 그림이에요. 다빈치부터 도나텔로까지 천재들이 너무 한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작품들을 남겨놓으니 더 이상 그릴 게 없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제부터 격정적이고 과격한 구도를 지향하는 바로크 시대의 작가들 렘브란트, 루벤스, 까라바조의 작품들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가들은 빛과 그림자를 굉장히 잘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와, 렘브란트 진짜 잘생겼네요. 저 빵모자 쓰고 잘생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티첼리 본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점심부터 고기 때려 먹은 이유. 지옥의 계단 2탄, 지오또 종탑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왜 계단 지옥이라고 불리냐면 두 탑 모두 일방통행이에요. 즉 내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못 멈춰요. 뒤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 이렇게 땀 식힐 공간이 나와서 정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차라리 어제 올랐던 쿠폴라돔이 이 벨타보다 난이도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이곳은 414계단으로 더 낮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 계단이 이곳 하나라서 중간에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겹치게 되면 정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쿠폴라돔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있고 싶었지만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라 일정이 촉박해서 내려가 줍니다.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한쪽으로 비켜서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4배속이고요. 저는 천천히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후회되는 점인데 기차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선물 사러 뱅키 왔어요. 그동안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근데 이날이 토요일이라 어딜 가든 저렇게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선물을 못 샀답니다. 세상에 저 빠니니 맛집 줄 좀 보세요.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두 겹으로 겹쳐서 저렇게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어요. 결국 선물은 선물대로 못 사고 부랴부랴 30분 남겨놓고 기차 타러 왔습니다. 로마 테르미니 역으로 가기 위해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으로 왔고요. 테르미니 역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Benvenuti a bordo di Italo 99 Caserta, Benevento, Foggia, Barletta, Trani, Bisceglie, Molfetta. 기차가 조금 연착돼서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내리자마자 출발하려는 공항버스 잡아 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투어버스인지 공항버스인지 가는 와중에 웬만한 유적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날 처음으로 콜로세움 360도 파노라믹 뷰를 여기서 봤어요. 여러분 공항철도 타지 마시고 공항버스 타세요. 그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로마 공항 프리미엄 라운지인데 샤워가 가능하다고 해서 왔는데 결국 못했어요. 간단한 스낵류와 차가운 치즈 과일은 바에서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었고요.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와인 역시 바에서 받아올 수 있었는데 다만 칵테일과 스프리츠는 유료였어요.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1차전을 가볍게 시작을 해주고요. 핫푸드는 뒤쪽 키친에 있었고 영상엔 없지만 피자가 매번 구워져 나왔습니다. 야채 올리브절임, 라이스 샐러드, 닭가슴살, 파스타, 리조또 등등. 커피도 맛있었어요. 로마공항 대한항공 탑승 수속 게이트는 엄청 멀리 있어요. 정말 많이 걸어야 됩니다. 관광 앱을 보니까 오늘 3만 보 넘게 걸었거든요. 설레는 어메니티 언박싱 시간. 아틀레 코론과 콜라보한 립밤, 바디로션, 핸드크림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치약 칫솔, 빛, 안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러시아 전쟁 이후로 조금 돌아가서 서울까지 대략 13시간, 14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피타이저로 나온 한입거리 새우 순삭하고요. 전체 요리로 빵과 연어 그리고 곁들여 먹을 사워크림이 나왔어요. 메인은 인천에서 출발할 때처럼 똑같이 스테이크 골랐고 미디움 웰던인데 역시 이탈리아라 좀 더 빨갛네요. 후식도 똑같이 과일과 치즈가 나왔고요. 이탈리아 출발이라 혹시나 다르지 않을까 시켜본 무스 케이크인데 역시 케이크는 한식이 먹고 싶어서 아침 식사로 죽을 시켰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요. 너무 싱겁고 반찬들은 맛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맛이 없어요. 배고파서 빵이랑 요거트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날 저녁에 엄마가 보내주신 오징어 젓갈에 언니가 해준 하얀 쌀밥 2그릇 먹고 잤답니다. 역시 한식 최고. 안녕!